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친국어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정규 커리큘럼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커리큘럼은 1월부터 2월에 평가행동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에는 필수기출 하프 모의고사 정말 자꾸 나오는 상황들 쫙 모아가지고 실전성 겸비해서 하프 모의고사 보면서 기출 연결까지 하는 커리 두 개가 열렸는데 그 중에서 평가원 행동 이론 커리가 첫 번째 정규 커리큘럼이었고 이제 두 번째 정규 커리큘럼인 평가원 행동 훈련 OT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더 큰 제목이 있죠? EBS-N 기출. 그러니까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이 평가원 행동 훈련할 때 기출 위주로 다뤘었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이제 작년 기조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독서까지 EBS 연계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시험을 구성을 했고요, 평가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4월부터 열리는 이 평가행동 훈련을 아예 그냥 EBS 반, 평가원, 즉 기출 반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과 다른 점은 EBS의 개입, EBS의 비중을 매우 많이 높인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제는 우리 6월 모의고사도 이 영상 찍을 때가 6월 모의고사 한 2, 3개월 전이거든요. 그래서 슬슬 우리 이제 실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실전 얘기에 앞서서 우리 작년을 좀 복기해 봅시다. 작년 6월 모평 결과가 결국에는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또 9월 모의고사 작년 EBS 연계 체감도 또 높여놨습니다. 결국 수능 EBS 연계 체감도 향상된 수능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작년에 평가원이 그렇게 EBS 연계를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같이 EBS 공부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2024 수능 시험 종료 등급컷 몇이었죠? 80점 중반대였어요. 15점을 날려도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죠. 지금 연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독서는 메인 세 지문 중에 모두가 EBS 연계 지문이었고 문학은 7작품 나왔는데 3작품이 EBS 연계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장에서 4작품만 모르는 작품이었어야 돼. 정보로 따지면. 근데 다시 2024 수능 어떤 수능이었죠? 다들 체감을 불국어라고 했죠. 마그마 국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EBS 연계율이 이렇게 높았어도 연계를 많이 해줬어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안 된다? 역설적으로 EBS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EBS를 공부하지 마라가 아니라 EBS만 공부하면 안 돼요. 즉 평가원이 EBS를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가공해서 나올지를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점점 더 국어는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EBS 따로 하고 기출 따로 해서 EBS는 이런 지문이 나올 거야. 지문 안에서 도움받는 정도로 끝내야지.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이것도 지울게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 알겠어요. EBS도 공부해야 되고 기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저 아직 이렇다 할 기출 공부를 완벽하게 못했는데요? 아니면 아직 하는 중인데요? 아니면은 시작도 못했는데요? 기출 너무 많아요, 쌤. 지금 30년치 쌓였는데 이거 언제 보고 그리고 EBS도 지금 책 펴보니까 너무 많은데요? 한 100작품 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100작품 넘어요, 순특강에. 이거 언제 하죠? 이런 의문을 갖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쉽게 발이 떨어지진 않죠. 본인 혼자서 하려는 친구들은 더더욱 이거 혼자서 잘 되질 않을 겁니다. 일단은 잘못된 공부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출 따로 해. 기출 여러 개 봐. 그냥 기출을 순서대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교재 하나 사서 기출 교재 하나 사서 그냥 쭉 봐. 2017, 2018, 2019, 2020, 2021 쭉 봐. 따로따로 해.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남네. EBS 좀 볼까? EBS 강의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니까 어쨌든 제목이라도 좀 훑어놔. 그렇게 되면요. 기출도 애매하고요. EBS도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EBS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했다는 그 뭐랄까 허들이 되게 낮아, 학생들이. 아,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시 한 편 훑고 제목 확인해. 아, 이 시 주제 이런 거구나. 오케이. 이러고 봤다고요, EBS를.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시험장에서 진짜 각계격파 당합니다. 정말로요. 기출 따로 하고 EBS 따로 해서 서로 연결성이 보여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끊어진 채로 이 따로 국밥인 채로 공부하면은 EBS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제목을 시험장에서 보고 아, 이거 봤던 건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이 기출이랑 같이 공부를 안 하면 시험장에서 안 먹혀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할 겁니다. 올바른 공부법은 뭐냐? 기출에서 갈래별 특징이나 출제 포인트를 배우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 어떤 상황에서도를 하나의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상황으로 갈래별, 장르별로 다 잘라놓은 다음에 그 갈래별로 쭉 훈련하고 또 다른 갈래 쭉 훈련하는 그렇게 공부하면서 출제 포인트가 이제 본인 스스로 혹은 제가 주는 출제 포인트를 이제 각인할 겁니다. 각인되면 EBS 속 동일 갈래 지문끼리 학습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하지만 요 상호작용, 요 호환성, 기출과 EBS의 호환성을 혼자 보기엔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뭐를 해주는 사람이냐? 기출 쫙 모아줘. 장르별로, 갈래별로 요즘 꼭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 혹은 정말 좋은 기출, 공부해야 되는 기출들 쫙 모은 다음에 자, 우리 현대시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현대시는 한 상황이 A, B, C, D 정도야. 이거는 꼭 알았으면 좋겠어. 지금 요 근래 한 5년 안에 요런 거가 자꾸 나왔거든. 자, 요거 봤지? 기출로 쫙 훈련했지? 그러면 이제 A에 해당하는 상황, A에 해당하는 출제 포인트가 유효한, 먹히는, 적용되는 EBS 현대시 작품을 같이 볼까? 요렇게 공부하는 게 정말 효율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부가 기출도 같이 공부하면서 EBS로 적용하면서 연습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효율 공부라고 장담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수업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EBS 평가행동 훈련은. 그래서 기출로 공부하고 EBS로 적용하면 이 각인된 이미지, 이 작품마다의 출제 포인트가 스스로 외워져서 이제 연계 체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정말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그냥 맛보기야. 그냥 맛보기예요. 이거 잠깐 멈추고 2025 수능 특강에 문정희 씨의 찔레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요거 잠깐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봤죠? 안 읽었지? 읽어봐.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와. 읽어봐야 이 쌤이 진짜 좋은 강의를 하려는구나가 딱 각인이 된다고요. 알겠죠? 일단 뭐 여러분 읽을 때 초록이 흐르는 색채 이미지네? 가슴을 연다고? 찔레로 서 있고 싶다? 그러면 초록이랑 찔레랑 계절이랑 뭐 봄, 여름인가? 뭐 요 정도? 사랑하던 그 사람, 뭐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그럼 찔레가 이게 주제구나. 그러면 제목이 찔레인 이유가 이거구나. 찔레꽃이 되고 싶은 거구나. 그러다가 뭐 우는 날이 많았었다. 부정. 우는 날이 많았었대. 근데 그래도 슬퍼하지 말고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그러면 이 찔레가 되고 싶은 거는 사랑하고 싶다. 이 사랑이 주제네요, 선생님. 이렇게 공부하는 건 다 해. 이건 정말 다 해. 뭐든 그냥 동네 학원 선생님 다 해주고 이 정도는 EBS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최소 수능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 봐봐. 이렇게 그냥 EBS만 보면은 그냥 주제가 사랑하고 싶은 화자.
이거밖에 안 떠올라요. 근데 평가원은 이렇게 내질 않는다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말 찍먹 정도로 볼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은 화자 그런 태도구나. 그거를 수능에서 물어보지 않는다고. 뭐냐면 자, 이제 제 수업 맛보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출과 EBS의 유기성을 확보하면서 가야 되는데 다시 현대식 기출에서 A라는 테마나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EBS에 적용하는 거, 묶어서 공부해보는 거라고요. 이 테마에 맞는 작품들끼리. 자, 그럼 기출 먼저 공부를 해볼까요? 수업 맛보기입니다. 2021 수능 현대시였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분명히 보기에서 이시영의 시 나는 고향은 지금은 상실했지만 기억 속에 계속 되살아나는 공간.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배우고 가야 돼요. 무슨 아이디어냐면 요즘 현대시에서 자꾸 물어보는 게 이상, 지향을 던져줘. 화자는 이런 이상향과 지향점이 있는 화자입니다. 라고 던져준 다음에 그래서 이거 작품 속에서 실현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런 투로 물어봅니다. 자, 봐봐. 벌써 보이지? 지금 상실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작품을 읽어보면은 실제로 이시영 씨는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고향을 이상 지향점으로 삼고 있는 화자예요. 지금 작품 자체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상실했다 그랬죠. 실현돼 안 돼? 현실화 돼 안 돼? 안 되겠죠. 봐봐. 2021 수능 4번. 고향으로의 기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실했다며. 기대 못하지. 실현이 안 될 건데. 정답 4번. 적절하지 않았죠? 귀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낼 수 없다고. 알겠죠? 그냥 이상, 지향 그 자체로만 남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2022 6월입니다. 2021 수능 기준으로는 다음 연도겠죠? 자, 보세요. 김기림의 연륜이라는 작품인데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뭐야? 이상지향 뭐예요? 나한테? 화자한테? 불꽃이죠? 불꽃 같은 인생, 불꽃 같은 열정.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잖아. 그쵸? 좋습니다. 이상지향은 불꽃 같은 열정, 불꽃, 그런 건가 봐요. 자, 근데 살리라죠. 살았어, 못 살았어, 아직? 아직 못 살았죠. 딱 뭐만? 이상지향 정도로 남은 거야, 아직. 실현된 거 우리 확인 안 됐어요. 자, 봐봐. 이번에는 어딜 물어봤냐면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 불꽃이다? 우리 불꽃 뭐라고 봤어요? 이상지향이라고. 불꽃은 수단이 아니라 종착지죠. 목적지지. 이해됩니까? 또 이 아이디어로 냈고 정답 2번이었어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2022 수능. 지금 2021, 2022 6월, 2022 수능. 여러분 이게 우연이야? 우연 아니에요. 이러니까 기출을 보라는 거야. 자, 볼까요? 264의 초가라는 작품에 대한 보기입니다. 2022 수능이었어요. 봐봐. 이게 오래전 떠나온 고향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고향이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선생님 그럼 얘도 이상지향의 고향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미 고향은 어떻대요? 이미 악화된 거야. 왜냐하면 위에 오래전 떠나온 고향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화자는 뭐까지 확인했어? 이 고향이 악화되어 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버렸죠. 그럼 이 이상지향이 뭐든 간에 실현이 돼, 안 돼? 실현이 돼, 안 돼? 실현은 안 돼. 이상지향을 말할 수는 있지만 실현은 안 될 거야. 3번 보세요.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 봐봐. 벌써 이지랄 하잖아. 정답 몇 번? 3번. 이해되죠? 더 볼까? 2023 6월. 신동엽의 향합니다. 자, 보기에서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 이상지향 뭐예요? 이번엔 소망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이상지향이죠? 아이고. 자, 그래서 미계지혜로 가자. 뭐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끝났어요. 갔어 못 갔어? 그래서 갔어 못 갔어? 못 갔지. 간 거 안 보여줬죠? 그리고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자는 건데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즉 화자가 원하는 생명력과 순수성 회복되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는 기대 못 해야 돼? 실현된다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 이상지향은 말을 할 수 있어도. 자, 1번. 공동체 터전 확장하여 순수성 지켜나가려는 의지. 애초에 이거는 이 작품을 좀 알아야 되지만, 좀 읽어봐야 되지만, 이 공동체가, 보기에서 공동체가 생명력과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거니까 이미 이건 이상지향으로만 남아야 되고 실현이 안 됐다고 우리는 이미 읽어냈죠. 야, 그러면 확장돼 안 돼? 확장 안 되죠. 되찾질 못했는데. 순수성을 지키지도 못하고 당연히. 이해됩니까? 이거예요. 결국 실현되지 않은 이상지향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2023 6월이었고 자, 그러면 2024 수능은 아예 보기에서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작년에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항상 말해요. 나는 유명해서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난 잘해서 유명한 강사가 되고 싶다고. 저는 작년 수강생한테 이거를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이거 2021 수능부터, 사실 2021 수능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아이디어인데 이미 3년 연장으로 계속 내더라. 그럼 좀 알아두자 했더니 2024 수능에 게다가 이 가작품은요 비연계였어요. 야, 비연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아이디어 나왔으면 얼마나 편했겠니? 이해됩니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전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있고 저는 누구보다도 실전적이고 누구보다도 지금 요즘 트렌드에 따라갈 수 있는 강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수업 속에 이제 아까 봤던 문정희의 찔레 한번 볼까요? 봐봐, 달라졌을걸?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이거 이상지향이야. 일단 찔레로 서 있고 싶다는 게 화자의 이상지향점이에요. 사랑하던 그 사람, 과거네.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자, 봐봐. 꽃이 됐어, 못 됐어? 꽃이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죠, 결국엔. 일단은 실현이 안 된 상황 하나 보여주고 그러면 화자가 이거 거꾸로 A의 반대가 B가 아니라 A의 여집합이라고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꽃이 되었을 이름, 실현이 안 됐다? 그러면 화자는 원래 뭐를 원했다? 서로의 이름이 꽃이 되었으면 좋겠다. 서로를 꽃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향한 거잖아요. 알겠죠? 오늘은 송이송이 흰찔레꽃으로 피워놓고 그러면 서로 꽃이 되는 것을 지향, 이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되고 그러면 자기가 먼저 찔레꽃으로 서 있겠다. 뭐 그런 얘기겠네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계속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뭐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선생님 이거 똑같은 얘기인가요? 찔레꽃으로 서 있고 싶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우는 날이 많았었다. 이거 뭐야? 실현이 안 됐을 때를 그 슬픔을 얘기하는 거겠죠? 계속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그 아픔도 뭐 포용할 건가 봐.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결국엔 섰어요, 못 썼어요? 못 썼죠. 이 작품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읽어보니까 이상지향은 언지했지만 실현된 작품이에요? 안 된 작품이에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수능 특강의 현대시를 이렇게 공부한 건 아닙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의 이
그 작품군을 묶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현대시 이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알겠죠? 이거는 정말 수업의 극히 일부분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워 볼게요. 여러분, EBS는 이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예전처럼 진짜 EBS 무슨 기계적으로 외우고 달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장 딱 들어가잖아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돼. 이게 진짜 이제 실력 싸움이 된 거예요. 알겠죠? 본격적으로 평가행동 훈련, EBSN 평가행동 훈련 강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래별 독해법을 배우고요. 갈래별 문제풀이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계속 나오는 상황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각각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상황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득점을 해야 되는, 점수를 따야 되는 상황들을 보여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고정 점수가 되는 거죠. 나는 일단 국어를 보면 무조건 몇 점은 따야지,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점수가 맨날 막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독해력은 되는데 계속 나오는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어가지고 맞출 때 있고 틀릴 때 있고 그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볼 때 있고 잘 못 볼 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정 점수를 좀 확보하는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은 이거는 등급을 나누는, 이 등급 차이를 벌리는 그 순간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즉, 이 등급 차이 벌리는 거는요, 애초에 한 90명이 잘못 읽어, 오독을 해 하면은 우리는 나머지 10명은 정확하게 읽는 그 순간에 딱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딱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수업 맛보기로 보여드렸던 EBS 지문과 함께 적용하고 훈련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볼륨이 좀 커요.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저는 호들갑 잘 안 떠거든요. 근데 내가 봐도 이 강의는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저 진짜 준비 많이 했고, 우리 팀원들, 우리 조교 스태프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그리고 요즘에 이거 준비하느라 되게 예민해졌어요. 되게 예민해져서 제 예민함과 바꾼, 내 예민함과 바꾼 그런 엄청난 수업이 될 테니까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등급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 스케줄입니다. EBS 평가행동 훈련 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일단 1주차 현대시부터 시작해서 2주차는 독서, 과학기술 이렇게 갈 건데, 그래서 홀수주차는 2n-1주차죠. 홀수주차는 문학이고요. 짝수주차는 독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현강 그리고 라이브 친구들은 이거 알아두세요. 4월 마지막 주는 내신 휴강이라서 그때는 수업이 없고, 근데 이게 이제 내신 휴강은 좀 유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평가행동 훈련반에 현역이 많다면 내신 휴강을 2주까지도 연장할 의의는 있어요. 연장할 그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제 수업 특징이 N수생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실전성 없는 공부하다가 이제 대가리 맞고 와가지고 이제 머리 터지고 나서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N수생이 많다 하면 일단 한 주만 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거 내신 휴강을 길게 가져가면 안 되는 게 8주차 딱 끝나면 여러분 6월 모의고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주차 수업이 6월 모의고사 해설과 함께 기출을 연결하는 수업이에요. 리커버리죠. 내가 뭐를 못 봤는지, 우리가 배운 기출 중에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이걸 내가 못 봤구나. 9월이나 수능엔 잘 봐야지. 이렇게 작업하는 게 바로 9주차이기 때문에 우리 8주차 끝나고 바로 제가 6월 모의고사 들여보내는 거라서 일단은 내신 휴강을 한 주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건 알아주세요. 그래서 요렇게 배울 거니까 빠짐없이 갈래 꽉꽉 채워서 가르칠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래서 일단 교재는 교재가 4권입니다. 교재는 4권인데 평가행동 훈련 독서 교재 하나 플러스 해설 교재 하나, 벌써 2권이고,
그다음에 평가행동 훈련 문학 교재 하나, 해설 교재 하나. 그래서 이 두 개입니다. 여기 과제 지문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해서 일단 메인 교재는 4권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추가 자료입니다. 요거는 현장 강의 학생들은 프린트로 제공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은 파일로 제공이 될 건데, 요게 이제 이 추가 자료가 뭐냐면요. 아이고. EBS를 기출 아이디어에 맞게 단원화 작업을 해놨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상 지향에 대해서 던지는 작품은 실현 여부를 묻더라.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EBS 현대시 좌좌작 이렇게 갈래와 단원화 해놨고, 현대시도 또 다른 아이디어도 단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갈래마다 여러분들은 요런 포인트를 보면 되는구나, 이 작품들은. 그래서 EBS 에센셜이잖아요. 일단 최중요 작품 먼저, 최중요 지문 먼저 단원화 작업을 해놨으니까 이 작업은 다음 쿼리로도 또 넘어갈 거예요. 다음 쿼리가 평가행동 강화거든요. 거기서도 계속 될 거니까 일단 6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최중요 지문들 먼저 한번 공부해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데일리 과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데일리 과제는 일주일에 4일만 하면 돼. 그래서 줄었네요. 5일에서 4일로 줄었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역들이 좀 공부량에 있어서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현강 학생들은, 학원을 오는 친구들은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검사하거든요. 수업을. 그러니까 숙제를.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4일로 줄였는데, 그럼 그 대신 나머지 3일, 일주일에 나머지 3일은 다른 과목에 공부하라고 시간을 좀 줄여드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과제량이 줄어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 본 과제가 있고요. 여기에 데일리 과제가 있어서 과제는 총 2종류야. 기출에 관련한 본 과제 하나, 그다음에 EBS에 관련된 데일리 과제 하나. 이렇게 있어서 공부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 겁니다. 제 수업 특징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거 없는 것보다 좀 넘치는 게 나아. 넘치면 시간 내서 해. 알겠죠?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스케줄러입니다. 저는 이제 현장 강의 학생이든 인강 학생이든 모두 일주일 스케줄러를 매주 보여드려요. 매주 제공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이 공부 계획 세우는 것도 꽤 일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공부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그거를 잘못됐다고 인지를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1년 그냥 통째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학생들이 이 정도 공부는 했으면 좋겠다. 등급 무관하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를 스케줄러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영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보시면 요 위클리 리스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주 수업에서의 복습 포인트를 쫙 보여드립니다. 총 4개 정도 되죠. 그래서 평가행동 훈련의 첫 번째 주차의 복습 포인트는 4개라는 거고, 그럼 이 복습 포인트에 맞춰서 월요일에는 요 첫 번째 복습 포인트에 해당하는 본 과제가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수업과 과제의 호환성이 엄청난 수업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본 과제 끝냈으면 데일리 과제 1일차 EBS 에센셜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복습 포인트에 맞게 기출을 다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데일리 과제도 차근차근 이행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 토, 일은 실제로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제가 수업이 있는 요일이라서 금요일 반, 토요일 반, 일요일 반이 다 있어서 일단은 금, 토, 일은 이 스케줄러에서는 좀 빼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활용해 보세요. 뭐 이전 커리에서 밀린 과제를 해보든 아니면 선택 과목 할 시간을 남겨놓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단 3일 정도는 여유를 두지만 월, 화, 수, 목은 무조건 국어 공부. 내가 짜준 대로.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스케줄러에 해당하는 거 학원 와서 조교님이 다시 검사하실 거예요. 그 현장 학원으로 오시는 분들은 현강 학원, 인강 라이브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거 제발 좀 그만 물어봐. 선생님 인강 다시 보기 할 수 있나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인강이지. 아시겠죠? 그만 물어봐. 이거 또 댓글로 물어보면 내가 타임라인 이거 그만 물어봐. 이쪽 그냥 붙여드릴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그래서 일단은 현장 강의 먼저 얘기해 보자면 금요일 저녁이 대치해서 그다음에 토요일 저녁이 중계 러셀, 일요일 저녁이 부천 러셀인데 이게 잘 보이니? 아무튼 일요일 저녁이 부천 러셀이에요. 근데 이 일요일 저녁이 부천 러셀 저녁반을 하면서 포텐 라이브까지. 그러니까 인강으로 들으실 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현장 강의 학생들이랑 진도를 똑같이 나가고 싶어요. 저는 수업을 할 때 동시에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라이브를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라이브 참여하면은 라이브 학생반들은 지금 부천 러셀 수업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 라이브 참여 못하면 다시 보기로 그냥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4월 5일 금부터 순차 개강이니까 대치 예섬이 가장 빠른 반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문의사항 있으면 미친국어 플러스 친구라고 있어요. 카카오톡에 거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뭐 학원으로 문의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천 러셀 원래 듣고 있던 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4월 5일 이후부터는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월요일 아니에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강 추가 공지 사항이 있는데 인강은 상품을 좀 나눠놨어요. 선생님 일단 다 들을게요. 하라는 대로 다 들을게요. 하면은 EBS 앤드 평가행동훈련 그 자체 듣는 거고 그냥 학원 학생들 듣는 거랑 똑같이 듣는 거고 근데 선생님 저 EBS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면은 EBS 에센셜만 보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뭐 이거 들어도 이것만 들은다고 말리진 않을 건데 이게 듣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돈 버리지 말고 이거 들으면 도대체 기출에서 어떤 지문을 다뤘길래 EBS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한 방에 들으시는 게 나을 거예요. 괜히 돈 버리지 말고. 그 평행론도 똑같아. 평가행동 이론반도 파트 1만 사놓고 나중에 2 사면 이 배로 들어요. 이게 가격이 많이 비싸져요. 그래서 그냥 패키지로 듣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밀착관리반. 인강 학생들 중에 이미 평가행동 이론반 밀착관리반을 충실히 이행한 친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밀착관리반이 뭐냐면 현장 강의랑 똑같이 현장 강의에서 제공되는 것과 똑같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11시에 제가 숙제 검사를 합니다. 아까 제가 스케줄러 짜준 거 기억나죠? 이 스케줄러대로 했나 안 했나를 제가 직접 검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학생들이 지금 관리받고 본인이 좀 하기 싫어도 어차피 해야 돼. 왜? 내가 귀신같이 물어보거든. 11시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타에 의해서라도 공부를 하고 싶다? 지금 인기 많습니다. 이 밀착관리반. 그래서 이거는 선착순 모집이에요. 그래서 평가행동 이론반 친구들 중에 밀착관리반 듣고 싶은데 못 듣게 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시고 요거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현강 친구들은 이거 밀착관리반 자동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현장 강의 학원을 오면은 알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공부에도 이 빈부격차가 있어. 이미 고1, 고2 때 공부에 대해서 깨달은 친구들은요. 이 마구잡이로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효율적으로 시험에 알맞게 운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친구들은요. 실제로 제 수업에 대해서 매우 만족도가 높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부 1도 안 해놓고서는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글 잘 읽어서 깨달으면 됩니다. 이러면은 그렇게 해봐 한번. 그렇게 해보고 2025 수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미 공부를 잘한 친구들은, 해봤던 친구들은 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예요. 1년을 정말 밀도 높게 해야 되는 거 따박따박따박 하면서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한 걸 아는데, 안 해본 친구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앞에 수업 맛보기를 봐도 그게 좋은 수업인지도 몰라. 자,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떠먹여 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정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EBS와 기출을 이 정도로 유기적으로 가르치는 강사, 저는 정말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한 명이니까 제가 장담할게요. 정말 여러분 떠먹여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행동 훈련 OT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미친 국어였고요. 우리 수업에서 봅시다. 자, 조심히 가세요.